네, 올해 고배당주 성과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직까지 몇 가지 이유로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6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제도 시행 전이니까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국내 고배당주들이 PBR 1배 미만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직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사실 고배당주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배당은 받았는데 주가가 빠져서 결국 손해본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시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빨리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 이제 배당금 받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예상 배당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당락을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고배당주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도 배당이라는 꾸준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배당이 이제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해야 하는 분들께는 핵심 자산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성일입니다. 올 한 해 ETF 시장을 돌아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좋아했던 ETF 중 하나가 고배당주 ETF인 것 같아요. 정책 모멘텀 때문에 여전히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에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부의 부서장이신 이종훈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합의하면서 증시의 모멘텀으로 배당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장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한국 증시, 특히 배당, 고배당주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통과는 한국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는 20%, 그다음에 3억 원 초과해서 50억 이하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정부안 최고 세율이 35%였던 거에 비하면 이제 25%로 대폭 인하된 겁니다. 이제 50억 원 초과 구간도 신설돼서 최고 세율이 30%로 부과되지만 이 구간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전국의 100명 수준으로 매우 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은 이제 적용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는 것인데요. 25년 사업년도 배당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내년 4월에 받는 올해 결산 배당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기업들은 현금 배당에 대한 확대 유인이 커지고 그다음에 고배당 업종으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과 맞물려서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등이 지금 함께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서 한국 증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 기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천만 원 이상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약 33만 명인데요. 금액은 10조에서 11조 원 규모입니다. 당시 은행 예금금리로 환산하면 원금이 약 300에서 400조 정도 추정되는데요.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예금에서 배당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배당주 ETF들의 배당률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까지 고려하면 배당주 투자의 메리트가 확실히 커진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리과세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고배당주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솔깃하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사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거거든요. 부장님 생각에는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올해 고배당주 성과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직까지 몇 가지 이유로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6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제도 시행 전이니까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국내 고배당주들이 PBR 1배 미만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직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가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24년 초 배당 선진화 제도에 맞춰서 그다음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그다음에 1차, 2차 상법 개정,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정책 방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이 고배당주에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보면 일부 기업에서 수백 % 이상 넘는 배당 성향을 보인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당 성향은 높지만 또 순이익은 줄어드는,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아 보이는 기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때 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제 배당 성향 숫자만 보면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순이익 감소로 인한 착시 배당 성향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00억을 벌고 300억을 배당한 회사가 이제 500억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300억을 배당하게 되면 배당 성향은 이제 30%에서 60%로 확 뛰어버리거든요. 이제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회사의 체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특별 배당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한 해만 특별히 높은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배당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스 고배당주 ETF는 단순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의 질을 보는 지표들을 추가했습니다. ROE 하위 10% 종목을 제외하고 3년 평균 DPS 증가율 하위 20%를 제외하고 최근 5년 연속 배당 실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락 회복률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과도한 배당으로 성장성을 훼손하는 종목들을 걸러내는 이런 필터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고배당주 ETF를 출시한 거죠. 사실 고배당주 ETF가 되게 많잖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은데 차별화가 되는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인가? 에이스에서 출시한 고배당주 ETF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네, 저희 에이스 고배당주 ETF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배당락 회복력이라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지표를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고배당주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배당은 받았는데 주가가 빠져서 결국 손해본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시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빨리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 이제 배당금 받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예상 배당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당락을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종목 선정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로는 수익성, 그다음 배당 성장률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한 다음에 배당락 회복률이 낮은 종목들을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위 20종목을 최종 편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배당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상품 대비 배당의 질을 한창 높인 상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는 20종목으로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고배당 ETF들이 30종목, 50종목을 담는 것과 달리 저희는 예상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20종목만 압축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배당의 질을 한층 높인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당락 회복력이라는 그 아이디어 굉장히 신선한데요. 실제로 배당락을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은가요? ETF 아는 형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배당락 이후 쉽게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당락 이후 주가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그 기업이 가진 기초 체력 대비 순이익 대비 너무 많은 배당을 해서 이제 투자할 여력이 없는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못한 그런 실적 전망이 어두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특별 배당을 한 경우에는 결국 시장이 이를 인식하고 주가를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회복력 지표하고 배당 수익률하고 이 또 상충되는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당은 높은데 회복력은 약한 종목, 혹은 반대로 회복력은 좋은데 배당이 또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요소 사이에 균형은 어떤 식으로 맞추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수방법론에는 이 균형을 좀 체계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선정 단계에서는 배당 회복률 하위 10%에 해당하는 종목을 먼저 제외합니다. 아무리 배당 수익률이 높아도 회복력이 최하위권이면 편입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ROE 하위 10%, 배당 성장률 하위 20% 종목도 제외합니다. 그 다음 2차 선정에 예상되는 기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상위 20 종목을 선정하는데요. 즉 이제 최소한의 회복력과 수익성을 갖춘 종목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뽑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배당이지만 주가 손실 위험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소개해 주실 만한 대표 사례 한 두세 개 정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장 최근 리밸런싱이 25년 5월에 있었는데요. 이때 제일계획을 배제시켰습니다. 25년 5월부터 이제 11월 3일까지 제일계획 주가는 11.75% 상승했는데요. 동일한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64.93% 상승했습니다. 제일기획은 이제 지수 대비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보여준 셈인데요. 이처럼 배당 회복률이 낮은 기업들을 리밸런싱에서 배제시키면서 ETF의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종목들을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의 질을 저는 한층 높인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서두에 저희가 정책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에이스 고배당주 ETF 역시도 최근 정책 수혜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 고배당주 ETF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정책의 수혜를 한꺼번에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첫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7.5에서 33%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최고 49.5%에서 크게 낮아질 예정으로 고배당주 투자 유인이 확대됩니다.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데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순이익을 높이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올해만 해도 주요 금융지주들이 수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입니다.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목표로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있고 공시 참여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배당주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몇 개 질문 드려볼 텐데요. 고배당주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배당 기준일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배당 기준일을 꼭 맞춰서 들어가야 하는 거냐, 아니면 기준일 신경 안 쓰고 그냥 꾸준히 그냥 매수해 나가면 되는 거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꾸준한 적립식 매수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배당 기준일 전에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시점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올라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배당 낙일이 지나면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에이스 고배당주 ETF는 매월 말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하시든 다음 달부터 분배금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면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사실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배당주의 진정한 매력은 재투자 효과에 있습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시면서 장기 보유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에이스 고배당주 ETF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한 80% 수준으로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절세에서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이게 좀 더 궁금하거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핵심 혜택은 세금 부담 감소입니다. 기존에는 이자나 배당 같은 그런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되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최고 45%까지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배당소득만 따로 떼서 최고 25에서 30% 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배당 투자의 실질 수익률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직까지는 ETF를 포함한 공모나 사모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처음부터 이제 개별 주식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펀드나 ETF들의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선별하는 게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배당주 ETF의 경우는 배당 투자 활성화로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ETF 투자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질문지 없는 건데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종목들을 고를 자신이 없으니까 뭐 에이스 고배당 ETF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막상 이 세금 절감 효과는 월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 월 분배금 받은 거에 대해서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혹시 향후에 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협회나 뭐 운용사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 과세 형평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결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간접 투자 역시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좀 미비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결국 건의들이 이어지고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도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의견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던 간에 절세로 인한 그런 실질적인 그 세후 수익률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가지고 꼭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장기 투자 기준으로 보면 에이스 고배당주 ETF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핵심이냐 아니면 보조냐?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적 수익 추구 기반이자 핵심 축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고배당주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도 배당이라는 꾸준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배당이 이제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해야 하는 분들께는 핵심 자산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젊은 투자자분들도 장기 재투자 효과를 누리시려면 일정 비중을 이제 고배당 ETF에 배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에이스 고배당주 ETF와 함께 가져가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더 좀 높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ETF를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배당주 ETF가 안정성과 수익 추구를 담당한다면 성장성을 보완해줄 ETF를 함께 가져가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에이스에서 운영하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와 같은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 분야 전반에 투자하는 ETF와 조합하시면 배당 수익과 자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장님도 에이스에서 오랜 시간 몸담으셨을 텐데 여러 상품을 운용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더 상품에 대한 어필을 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상품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저도 에이스에서 상품을 운용하면서 모든 상품에 애착이 가지만 이번 에이스 고배당주 ETF 역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랑해 주신 에이스 KLX 금연물 ETF도 부서원들의 이제 고민 속에서 탄생한 상품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투자도 했고 제 책들에서 계속 추천하고 굉장히 좋은 상품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번 고배당주 ETF도 그만큼의 이제 정성을 들였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배당락 회복력 지표를 추구해서 고배당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둘째는 정책 수혜 극대화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상되는 기대 배당 수익률 상위 20종목으로 압축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배당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고배당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끝으로 ETF 아는 형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아는 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에이스 고배당주 ETF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큰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상법 개정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에이스 고배당주 ETF는 배당도 많이, 그다음에 주가도 방어를 추구하는 종목들로 구성했습니다. 찬바람 부는 연말 고배당주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상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요즘 핫해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이종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